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반도체 산업 재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일본 정부의 돈풀기는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의 성과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히로시마 공장에 약 1조 7천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첨단 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일본 내에 들여오는 조건으로 2026년부터 차세대 D램을 생산할 계획인데요. 일본 정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외에도 대만 TSMC의 구마모토 공장과 일본 대기업들이 세운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의 홋카이도 공장 등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반도체 재건을 위해 몸부림치는 중입니다. 최근 기시다 일본 총리는 TSMC, 삼성전자, IBM,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대형 반도체 회사 7곳의 대표를 히로시마에서 만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요코하마에, TSMC는 구마모토에, 마이크론이 히로시마에 투자를 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일본 정부는 여기에 맞춰 투자한 액수만큼 혹은 창출되는 일자리나 관련 업계 시너지 효과만큼 수백억 엔에서 수천억 엔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에 반도체 투자를 하는 이유는 보조금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도요타, 소니, 덴소 같은 일본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데 일본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로는 이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도 일본은 나쁘지 않은 판매처입니다. 결국은 일본의 생산 거점을 만들 것인지가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뿌려가며 반도체 부흥을 꿈꾸고 있는 일본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얼마 전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지진과 해일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5일 일본 혼슈 이즈제도 도리시마 근해에서 규모 6.6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기상청은 즉각 이즈제도에 해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예상되는 쓰나미의 높이는 1m였습니다. 실제로 이즈제도 하치조시마 야에네에서는 낮 12시 17분 해일이 관측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나흘 뒤인 9일 이즈제도 근해에서 또다시 지진이 발생했고 이즈제도, 오가사와라제도 등의 해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하루 뒤 일본 태평양 연안에서 해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혼슈 이즈제도 등 태평양 연안에 최대 1m 높이의 지진해일주의보를 발령했고 도쿄 행정구역인 태평양 하치조지마 섬에서 높이 60cm의 지진해일이 관측됐는가 하면 태평양 쪽 섬 지역에서 10에서 60cm의 지진해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앞서 5일에도 지진해일이 발생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치조지마 섬에 정박 중인 소형 배 3척이 뒤집혀 떠내려갔고 도쿄 인근 수도권인 지바현의 수족관, 놀이동산 등이 휴업하고 철도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기상청은 국민들에게 지진활동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3시간에 걸쳐 태평양을 면하고 있는 일본 해안 곳곳에서 연속적으로 쓰나미가 발생하자 마침 공휴일이었던 일본 열도는 한때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오전 내내 내려졌던 지진해일주의보는 정오쯤 모두 해제됐지만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반응이 쏟아지며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진해일은 해저 지진 등으로 바다에서 발생한 긴 파동이 해안에다 바다 높이가 높아지는 현상을 일컫는데요. 일본어 쓰나미가 국제 기상용어로 채택될 정도로 일본에서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일본에서는 쓰나미가 워낙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 발생하는 쓰나미를 두고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이유는 평소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쓰나미는 통상 규모 6.5 이상의 땅속 얕은 곳에서 일어난 지진에 의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쓰나미들은 진도 1 이상의 흔들림이 관측되지 않아 일본 기상청이 지진의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전국 해안가에 쓰나미가 몰려온 것은 도저히 설명이 어려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진도 1 이상의 흔들림조차 감지되지 않았는데 분명 쓰나미는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일본 열도를 긴장시키는 이유입니다. 대체 바닷속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상청도 기자회견에서 지진과 같은 흔들림이 관측된 것은 사실이지만 화산 분화 때문인지 해저의 지각 변동에 따른 것인지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혀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도쿄대 지진연구소의 사타케 겐지 교수는 통상적인 지진과 달리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굳이 추측을 해보자면 지하 마그마의 이동으로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거나 미끄러짐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다른 곳에서도 쓰나미가 관측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덮친 높이 18m의 거대한 지진의 일로 원전이 폭발하고 약 2만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이후 일본인들은 쓰나미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원인 파악이 되지 않는 쓰나미가 연달아 발생하자 또다시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큰 지진의 일이 덮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쓰나미는 일본 반도체 거점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TSMC 공장이 위치한 구마모토를 포함해 라피더스의 홋카이도 공장, 마이크론의 히로시마 공장 등 반도체 거점 지역이 모두 태평양 인근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해일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TSMC가 선택한 구마모토 지역은 2016년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해 커다란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당시 구마모토 지진으로 전진, 본진, 여진 모두 합쳐 사상자는 1100명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아주 미세한 변화에도 영향을 받을 정도로 예민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지진과 쓰나미가 자주 일어나다니 막대한 세금을 보조금으로 쥐어주면서 유치한 반도체 공장을 보며 아마도 일본 정부는 쓰나미 경보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겁니다. 결국 미국도 일본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믿지 못했는지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규제까지 풀어줬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을 대상으로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자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사업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었던 반도체 장비 반입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자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 칩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ASML이 있는 네덜란드 주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보유한 일본에 이 같은 수출 제한 기조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출 제한 1년 유예를 받았지만 지난 9월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정부는 수출 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안보대화 채널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자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했습니다. 검증된 최종 사용자란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 수출을 허용하는 포괄적 허가 방식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으로 유예되는 셈인데요. 이 같은 미정부 결정은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 통보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정부 결정은 사실상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생산을 허용한 것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반도체 기업의 대중국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며 안 그래도 갈 길이 바쁜데 쓰나미까지 걱정해야 하는 일본은 배가 아플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